하고 아픈 건 파도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어떻게 내가 지났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준비하게 된 저의 양악수술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치아치료나 비염수술 영상을 올렸을 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고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이번 영상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특히 이런 얼굴뼈 문제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경우나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겪었고 그 과정을 어렵게 지나오면서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부터 교정 이후 양악수술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과 병원 선택 과정, 수술 후 회복 과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꿀팁도 모두 담아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제가 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말을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뼈가 비대칭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대학병원에 갔을 때도 이 뼈 길이 차이 때문에 교정만으로는 힘든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양악수술을 추천받긴 했지만 일상생활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본인만 괜찮으면 그냥 지내도 된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불편한 게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부정교합이랑 오픈바이트가 생겨서 음식을 끊어 먹는데 불편한 게 있었고 자꾸 한쪽으로만 씻게 되니까 턱관절도 안 좋아서 치과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횟수도 잦아지고 예전처럼 금방 낫지를 않더라고요. 또 제가 모델 활동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비대칭이 좀 더 크게 느껴졌고 이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면서 교정을 먼저 했거든요. 교합적인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됐는데 턱관절이나 비대칭 문제는 그대로였고 치과에서도 이건 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도 해보고 경락도 진짜 받아보고 무슨 비대칭 시술도 막 받아보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느낀 게 아무리 뭘 해도 이 뼈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양악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1년 넘게 정말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인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좌우 대칭과 턱관절, 치아 교합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제 얼굴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좌우 대칭 맞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상담을 했어요. 차라리 인상을 확 바꾸는 건 쉬운 편인데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미세하게 교정하는 건 훨씬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얼굴뼈를 교정하는 아주 큰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 선택에서 저만의 중요한 기준을 세우고 알아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형외과가 아닌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곳,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용이 아닌 개인 맞춤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장님의 미감 스타일이 나와 맞는 곳.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병원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술한 병원은 원장님이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셨고 그리고 상담을 다닐 때 병원마다 상담 시스템이 다 달랐거든요. 여기는 상담할 때 본을 뜨고 상담을 해서 상담이 좀 더 자세하고 수술 전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정말 잘 돼 있어서 신뢰가 갔어요. 이게 수술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시니까 더 이해가 이해가 쉬운 것 되죠? 같은데. 얼굴이 좀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님께서 상담할 때 제 고민과 걱정을 다 들어주시고 환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안심이 됐고 그리고 일단 원장님 그 미감 스타일이 기존 수술 사례들도 보니까 되게 화려한 느낌보다는 되게 세심한 그런 자연스러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이 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로 엄청 빨리 끝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처음 눈을 뜨고 거울부터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징그럽지 않았고 붓기도 많이 없었고 멍도 거의 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박 테이핑이 돼 있어서 비대칭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었는데도 손으로 딱 만져봤을 때 양쪽이 똑같은 느낌이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수술 후에 2박 3일 입원을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후기 찾아보고 진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갔는데 그 덕분에 입원 기간 동안 더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준비물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정말 꿀템이었던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숨 쉬는 거. 그 수술 당일에는 숨 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코가 너무 막혀 있고 입에는 무슨 호스 같은 걸 끼고 있으니까 숨 쉬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 약국에서 파는 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뿌리니까 한결 숨 쉬는 게 편해졌었고 진짜 힘들었던 건 열감이 막 나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었는데 병원에서도 아이스팩을 주시거든요. 이 아이스팩이 무겁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고 흘러내려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가제수건 10개 묶음을 사가지고 병원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얇고 가벼워서 이렇게 얼굴에 대고 있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얼굴 앞쪽에는 뭘 대고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쿨링 스킨패드를 얼굴에 이렇게 수시로 계속 붙였어요. 이 열감 때문에 양수 후기 보면은 막 모공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서 가져갔는데 진짜 완전 좋았어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 내내 액체만 먹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 종이컵이랑 주사위를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리필하기도 귀찮고 먹다 보면은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 튜브 달린 왕큰 주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서 그걸로 먹었더니 흘리지도 않고 뭐 고개 젖힐 필요도 없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이것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세린. 수술하고 나서 입술이 그렇게 트고 뭐 찢어져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물면 또 찢어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런 입술 가쪽이랑 입술 전체에 수시로 발라줬거든요. 찢어지지도 않고 뭐 트지도 않아서 편했어요. 이거를 잘 보습을 안 해주면 그거 색소 침착으로도 또 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세린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물도 많이 마시고 이제 조금이라도 걷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튿날부터 병원을 진짜 완전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이틀째부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원 기간이 지나고 퇴원할 때는 이제 그 핏줄을 제거해 주시는데 핏줄도 진짜 완전 아프다고 막 악명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 메모장에 적혀 있기를 원장님이 핏줄 뗄 때도 한 스텝씩 천천히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한 달 차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수술하고 나면 웨이퍼라는 걸 껴요. 그래서 저는 5주 동안 착용을 했고요. 그 동안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유동식을 먹었어요. 이때 진짜 인터넷 보고 그 양악수술 동기 쩝쩝 박사님들이 올려주신 그런 맛있는 메뉴들 찾아가지고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게 그 계란찜을 연하게 일본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먹었고 이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애기들이 먹는 미음죽을 인터넷에서 팔거든요. 거기서 건더기 아예 없는 거를 이제 맛별로 해가지고 질리지 않게 먹기 좋았고 이제 유동식이 다 밍숭밍숭하고 흐물텅물텅 하니까 막 김치찌개 막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게 이 풀무원 한 끼 순두부 이게 진짜 완전 빛과 소금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짬뽕 맛이 나면서 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한 달째부터는 이제 뭐 다 무리 없이 씹어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 통증이나 감각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양악수술 하면은 뭐 먹고 흘려도 모른다 그러고 감각도 막 천천히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퇴원하고 나서부터 모든 감각이 다 느껴지고 통증도 이제 2주째 때까지 어금니가 가끔 시큰한 느낌 드는 거 빼고는 없었어요. 1주차에 압박 테이프를 떼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 테이프를 떼자마자 붓기가 진짜 파바바바 하루하루 빠지는 게 눈에 보였고 실밥은 2주차에 제거를 했어요. 이것도 후기에 엄청 아프다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밥 풀러 가기 전에 타이레놀 먹고 가라 막 이랬는데 저는 그냥 갔거든요. 이것도 원장님이 진짜 엄청 세심하게 빼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것도 뭔가 케바케다. 이제 이렇게 실밥을 풀고 나서 그때 입 운동을 알려주세요. 뭐 오 막 이런 거 알려주는데 저는 진짜 붓기 빼려고 그 타바타 어플 있잖아요. 그 운동할 때 키는 어플
그거 맞춰놓고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산책도 진짜 아침 저녁 매일 하고 잘 때도 그 요기보라고 이런 쿠션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그거 침대에 올려놓고 앉아서 잤어요. 한 달째까지는 앉아서 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붓기에 좋다는 뭐 영양제 또 붓기차 같은 것도 진짜 챙겨 먹었고 병원 내원할 때마다 이 붓기 레이저 같은 거 해준 것도 다 받았고 해서 병원에서도 저보고 진짜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백기 없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진짜 수술한 지 정말 상상도 못 하시고 계신데 그만큼 제가 붓기도 빨리 빠지고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달째지? 지금 이제 한 달 지났지, 한 달. 보통 한 달 차면 80% 정도 없어진다고 하고 이제 잠복기가 1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치킨을 먹을 수 있어. 3주차? 4주차쯤에 그냥 한번 궁금해서 내가 이렇게 썬팩트를 두드려 봤거든? 근데 그때 볼이 아팠어. 근데 확실히 한 달 차가 지나니까 이렇게 두드려도 안 아프더라고. 뭔가 힘들고 아픈 건 파도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어떻게 내가 지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운동은 산책은 계속 했는데 그 땀 흘리는 운동, 뭐 헬스는 제가 2개월 차 때부터 했어요. 오늘은 이제 2개월 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을 좀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살살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근데 몸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2개월 차 붓기는 한 요 정도입니다. 1개월 차에 비해 뭔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개월 차 때부터 더 뭔가 오늘은 좀 부은 느낌이네요. 뭐 시간이 간다 이렇게 붓기가 팍팍 빠지는 것보단 그날그날 뭔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목 아래 살짝 있고 이런 인중 붓기나 그런 거는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병원 내원은 이제 3개월, 6개월 차 때 이제 원장님을 뵀는데 그때 이제 CT 찍고 얼굴뼈 잘 붙은 거 확인하고 이제 내원시마다 궁금한 점은 모두 메모장에 적어가서 여쭤볼 수 있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3개월 딱 지났네요. 뼈 상태도 좋아요. 네. 지금은 뭐 특별한 건 없으시고 아직 코스는 잘 되고 있고 코 안쪽은 뭐 비염이나 이런 것도 CT 상태 굉장히 좋네요. 네. 턱끝 감각 이런 건 어떠세요? 막 인터넷 보면 사람들 막 감각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을 할 때 약간 바르면 네. 저릿저릿 약간 찌릿찌릿 거슬릴 정도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신기한 느낌이 드는 정도? 지금은 수술 후 7개월 차이고요. 사실 수술 전에 몇 년 동안 양악 부작용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정말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 원장님도 수술 전에 이 나빠진 턱관절은 이제 양악을 한다고 해서 뭐 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 이상으로 좀 더 편해짐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랬던 비대칭 개선도 정말 만족스럽게 잘 됐어요. 제가 상담 때 막 PPT 들고 가고 얼굴 대칭 맞추는 얘기를 너무 하니까 원장님이 제가 너무 막 완벽한 걸 바라는 걸까봐 걱정이 돼서 원장님께서도 아무리 수술이라도 100% 대칭을 맞출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오히려 수술도 되게 안전하게 잘 된 것 같고 얼굴 대칭도 이 정도면 되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양악수술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양악수술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평생 고민하고 수많은 병원을 알아보고 끝내 용기 내서 한 수술이에요. 이 짧은 유튜브 영상 안에 모든 걸 담을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수술은 정말 힘들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정말 큰 수술이다 보니 수술하고 나서 저는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운동하고 관리해주고 있고요. 지난 세월 동안 긴 쪽 얼굴에 맞춰 생겨난 근육이나 그런 피부 조직들도 저는 앞으로 평생 관리해줘야 돼요. 이런 각오 없이 정말 가볍게 할 수술은 아니라는 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큰 수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선천적인 이유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데 수술이 두려워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DM으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